안녕하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뒷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기감에서 우리는 서양인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의 다른 동양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그 재능을 제대로 살려서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감이 약한 서양인들이 만든 기계에 의존하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우리 의료기기 시장의 62%가 수입품이라는데 우리가 고유의 특기인 기감각을 계속 향상 발전시켜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손쉽다고 손감각이 무딘 서양인들이 할 수 없이 개발한 한방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진찰과 치료에 대응하는 것은 한의학의 비뚤어진 역수입 현상일 뿐더러 정통 한의학의 맥을 끊는 것이다. 독일 한의사회 회장이 TV에 나와 그들이 한의학이 더 앞섰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조차 없다. 기감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능력이 없으니 옛사람이 써놓은 대로 처방한다. 동의보감에 처방을 베끼듯이 한다. 그러나 허준 선생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볼을 위주로 하는 처방을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기 때문에 볼을 위주로 하다가는 도리어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볼을 위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100명 중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베끼는 것은 그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으리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영역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외치를 내치보다 우선으로 삼고 치료로는 약물 치료보다 침구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의사들은 1침, 2구, 3약이라 하였다. 즉 약물 치료보다는 침구 치료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고 침구를 외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인정하여 환자 치료에 있어서 먼저 외치적인 기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그런데 침뜸, 특히 침을 제대로 놓으려면 기감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침이 꽂히는 경혈 자리는 바늘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은 구멍인데 침을 놓았을 때 그 자리에 제대로 꽂히면 어떤 느낌이 온다. 소위 침의 울림이라는 침감이다. 이 느낌을 감지할 수 있어야 침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침이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감이 없으면 그러한 느낌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침자리를 제대로 찾지도 못할 뿐더러 침을 놓고도 제대로 놓았는지 본인 스스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침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기요법도 시술자의 기감에 철저히 의존하는 의술이므로 기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나아가 망진, 문진, 여기서 문진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향까지도 맡는,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그 향, 뭐 입냄새도 되고요. 구취를 통해서도 그분의 그 오장 중에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진, 그리고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을 문진, 그 한 가지 문진은 그렇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진은 그런 문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진 등의 전형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법들도 모두 예민한 기감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심신수련을 전혀 하지 않고 서양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기계적인 주입식 교육만 받고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니 기감이 제대로 발달할 리 없다. 그런 상황 하에서 무슨 한의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청량리 교육원 교수님 중에 몇 분이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의학을 졸업한 갓 그 한의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달에 뭐 몇 번 이렇게 봐주면은 뭐 몇백만 원을 뭐 교육비로 받으신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시츄에이션인가요? 그 말하자면 청량리 교육원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600 정도의 돈을 주면 600만 들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심화학습도 듣고 그랬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저는 온종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어, 2번 출석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점심 비용, 저녁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식비까지 포함해서 교통비, 식비 뭐 그리고 그 체력, 그 에너지 뭐 그런 거 다 토탈해서 한 진짜 넉넉 잡고 1,000만 원은 썼을 텐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또 그 1년 수료거든요, 그게. 응. 근데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우리가 교육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청량리 교육원에. 그런데 사실은 그 타이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한의사들의 그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지금 뻐젓이 있단 말이에요. 버젓이. 참 이게 통탄할 일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또 이 암거래 비슷하게 그 어,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한의원에 가보면 제대로 된 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몇 미리 놓고 적외선 쬐어주고 이제 그게 다고 그 적외선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그렇게 쬐어주고 이제 그게 끝인데 전혀 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청량리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받을 때 침의 침감을 굉장히 그 말하자면 산마창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진짜 막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거든요. 고압 전류 같은 느낌이랄까? 막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오는데 한의원에서는 저는 그런 침감을 느껴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느끼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량리에서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슨 그 한의대만 나오면은 뭐 침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침뜸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분들이 제가 알고로는 정통 교수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탕양만을 주로 했던 교수들이 침뜸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알까요? 그 침감을?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수들이 탕약을 전공하는 양반들이 침뜸을 가르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을. 그런 현행법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우습죠. 저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